네, 안녕하세요. HR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장려승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진행했던 연차휴가 Q&A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번 1편에서는 연차휴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가 있어서 연차휴가가 남아도 위사용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가 소멸이 되는 시점에서 6개월 전에 사용 계획을 내라 그러죠. 김 대리님 휴가가 얼마 남았으니까 그거 어떻게 쓸 건지 사용 계획서를 내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열흘 동안 휴가 사용 계획서를 안 내면은 연차가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님 3일 남았는데 언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통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도 휴가를 안 갔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이 사용 촉진 제도에는 좀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3일에 휴가가 남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장 대리님 휴가가 3일 남았으니까 지금 10월 말인데 12월 1, 2, 3일 이렇게 쉬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2월 3일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연차를 쓴 거로 치고 수당을 안 준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에 가서 감독관한테 이것을 따지면 감독관은 노무수령 거부를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무수령 거부라는 건 뭐냐면은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증을 주든지 최소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팝업으로 띄워가지고 그것을 직원이 반드시 인지할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오늘은 당신의 휴가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비인간적이긴 하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휴가를 왜 안 갈까요?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 싫어서 안 갈까요? 안 가는 이유는 조직 문화가 휴가를 가는 것을 꺼려하는, 아니면 우리 팀장이 휴가 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쳐서, 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게 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리더입니다. 리더. 임원이 됐던 그 팀의 팀장이 됐던 리더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거지. 인사팀에서 김대리 불러서 김대리님 휴가 지금 왜 이렇게 안 가요? 빨리 가세요 해도 이분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냐, 또는 누구한테 동료를 해야 되냐면은 리더가 되는 임원이나 팀장님을 동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는 2달에 한 번, 심하면은 매달도 되겠죠. 매달 리더한테 팀별로 연차휴가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제일 낮은 부서가 있겠죠. 또는 우리 팀이 5명인데 지금 6월인데 평균 50% 썼어. 괜찮은데 유독 한 명이 10%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팀장을 불러다가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못 쓰게 하면은 페널티도 강구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못 쓴 이유가 어떤 한 명이 못 썼다면 업무 분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것도 팀장의 잘못인 거고, 아니면은 다 못 썼다. 그러면은 팀장이 눈치를 주기 문화를 가졌다든지, 또는 정말로 일이 많은데 팀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충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다 팀장의 역량이기 때문에 팀장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제도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복지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육아 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아빠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다. 그럼 1년 중에 3개월은 아빠가 써야 돼요. 아빠가 안 쓰면 그냥 없어져. 사라지는군요. 엄마는 쓸 수가 없는 휴직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좀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차를 편하게 다 쓰는 회사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맨날 직원들이 50%, 60%밖에 휴가를 못 쓴다.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프레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장기 휴가를 가는데 그 중에 이틀 또는 3일은 회사가 특별 휴가를 주는 겁니다.
연차는 이틀만 써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안 가면 특별휴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연차를 다 쓰고 리프레시 휴가를 가겠죠. 또 요새는 짧게 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씩 마지막 금요일에 조기 퇴근의 날, 그래서 반차를 쓰게 하는 거, 또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늦게 출근하는 날, 그래서 오전 반차를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6일의 연차가 소진이 되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요새 반반차도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차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이죠. 그래서 2시간만 연차 쓰고 나 오늘 뭐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지방에 놀러 갈 일이 있는데 2시간 먼저 퇴근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강남에서 의정부 우체국에 다니는 공무원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의정부에서 강남 멀잖아요. 멀죠. 봤더니 나 1시간 30분 연차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시간이 아니라 아예 분 단위로 쓸 수 있대요. 사실 시스템에서 다 계산해 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이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휴가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은 올해 휴가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럼 내년에 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는 1년에 발생한 휴가는 그 당해년도에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정말 몸이 아파서 내년도 휴가를 당겨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직원한테만 연차를 특별히 이틀, 3일을 더 주면 또 공정성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내년에 휴가를 당겨서 쓰게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리 당겨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수만큼은 임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몸이 안 좋았을 때 병가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회사마다 병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병가를 무급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 유급으로 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무급, 유급 여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올해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가 5일이나 못 쓰고 남은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거를 수당으로 안 주고 내년에 2월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 인력 구조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한 60%밖에 연차를 못 써. 그러니까 남은 40%를 수당으로 주려니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내년에 쓰세요. 근데 사실은 내년에도 못 쓰겠죠. 그럴 때는 수당으로 주는 게 맞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바빴어. 내년에는 좀 한가할 것 같아. 그래서 내년으로 2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차 휴가를 우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회계연도로 발생을 시키는데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은 더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는 내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매년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입사일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회사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12월 31일까지 쓰게 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법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만큼의 휴가를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하실 때 정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2편에 걸쳐서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다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